안녕하십니까. 미디어 8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7일입니다. 아침 뉴스를 대강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오늘 뉴스만을 기준으로 할 때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우선 북한의 김정은이 한국은 북한 입장에서 불변의 제1의 주적이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장했던 자주, 민족, 평화통일 이런 개념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남한 점령을 공식화하고 남한을 자기들의 영토로 규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김정은의 망동을 보면 북핵 개발이라는 사건이 과대망상적인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과거에 시행했던 햇볕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뉴스에 주목이 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정한 기괴한 선거법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공수처가 3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유죄를 이끌어낸 사건이 단 한 건, 한 명도 없었다 하는 쇼킹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김정은의 망언이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민주당이 저질렀거나 또는 민주당이 그 합의제 또는 협의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내용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국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고 정수를 250명으로 하자는 아젠다를 제시를 했는데 아마 민주당에서 이 안건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전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국회의 정상화, 국회의 건전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 내지는 반대의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위기의 대한민국, 베트콩 척결부터 이런 제목으로 잡아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5년간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5년간 민주당 정권이 한 일을 요약을 하자면 9.19 군사합의를 통해가 군대가 국방을 못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은 간첩을 못 잡게 했습니다. 이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역사와 유래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공기관인데 그 국정을 무력화시켰죠. 그 다음에 검찰은 수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전부 대한민국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민주당에 들어있는 그 운동권 세력 70명 정도 된다고 하죠. 사법부의 운동권 세력,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 연구회, 거기 운동권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국가 질서 작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세력들이 월남에서의 베트콩하고 비슷한 존재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월남이
거짓 나라 월맹한테 망하게 된 이유가 베트콩의 활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베트콩 세력은 자유월남에서의 내란 세력이다.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남 갈등을 일으킨 베트콩을 통해서 월맹이 월남을 망하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그 이념이나 정신은 우리와 다르지만 베트콩이라는 그 월남의 반란 세력 내지는 내란 세력 때문에 월남이 망했던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 운동권 세력들이 바로 그런 베트콩 세력과 유사한 집단이라고 간주를 하고 있거든요. 김정은이 지금처럼 저렇게 다 떨어진 나라를 난파선처럼 운영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베트콩 세력들이, 주사파 운동권들이 북한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거듭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큰 소리 치는 원인도 핵개발, 민주당 정권이 도와줘서 만들어준 핵개발이 원초가 되고 발단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간첩 재판을 못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풀어주고.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베트콩 세력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김정은, 우리가 위원장이라고 호칭을 깍듯이 붙여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반국가 집단이고 반인륜 집단인데 위원장이라는 그 명칭을 붙여준다는 발상도 기가 막히거니와 북한의 뉴스 사용 이런 걸 지적재산권으로 돈까지 보태준다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1949년에 국회의원 1명 정도를 선거를 해서 뽑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13명이 북한 간첩에 선거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10여 명이 북한 추종 세력 트로이의 목마였다는 겁니다. 현재 주사파 국회의원이 7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법부의 우리법 국제인권법 연구회 세력이라든지 이거 전부 우리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불악치 세력, 베트콩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방치하면 나라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트럼프가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선거에서. 이런 대외 변수까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월 10일 이번 총선에서 베트콩 세력, 불악치 세력을 추방하고 나라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사고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유약해지고 외부에 대응할 능력을 저는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나 망전필의의 국가였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상무정신을 되살리는 그런 사회 기풍을 만들고 아까 말한 프락치 세력, 베트콩과 같은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사회제도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리셋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칼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